오늘도 비타민 같은 하루 되세요. 7월 2일 목요일 비타민TV 뉴스 브리핑입니다. 네, 세종시와 충남도가 지난해 국정과제 목표 달성을 아주 최고로 잘했다는 그런 기사가 났네요. 세종과 충남이 지난해 국정과제 관련 목표를 가장 충실히 달성한 시도로 선정됐다고 합니다. 행정안전부가 17개 시도 2019년 국정과제 추진 성과를 평가를 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정량 평가에 해당하는 목표 달성도, 얼마나 목표에 달성했냐, 이 부분에서 특별광역시 가운데 세종이 92.9%로 가장 높았다고 해요. 우리 세종시 아주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이 느껴지죠. 그리고 이제 울산, 대전 이런 순이었다고 하고요. 광역도 가운데 목표 달성도가 가장 높은 곳은 충남으로 92.0%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합동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뽑히면 총 160억 원의 재정 인센티브와 업무 추진 유공자 포상이 주어진다고 하네요. 네, 포상 받으시는 분은 축하드립니다. 요 이제 재정 인센티브가 이제 또 오면 더 좋은 곳에 많이 쓸 수 있겠죠. 더 발전하는 곳에. 행안부는 전문가 등으로 행정자문단을 구성해 달성도가 부진한 시책과 지자체에 대해 맞춤형 자문 상담을 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이거 이제 이렇게 학습 부지나 보충 수업 같은 그런 건가요? 네, 요 기사가 났네요. 네, 다음은요. 세종시 한예종 예술영재 키운다. 세종시가 한국예술종합학교와 손잡고 예술영재 육성 메카로 거듭난다. 한예종은 사실 그 예술 쪽으로 하는 학생들의 아주 꿈의 학교잖아요. 세종시는 1일 세종시청에서 이춘희 시장과 김봉열 한예종 총장 등 양 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상생협력 업무 협약을 맺고 문화예술 교육 발전을 위한 협업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서 한예종은 학생 선발, 강사 파견 및 교육 운영 등을 맡고 세종시는 교육 공간 및 인프라 조성 등의 역할을 맡아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영재교육원 세종 캠퍼스 조성에 힘을 모은다고 해요. 네, 이춘희 시장은 이번 협약으로 지역 청소년들이 문화예술 전문 지식과 노하우가 풍부한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전문 예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며 미래 세대의 주역인 아이들이 재능을 펼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영재교육원 세종 캠퍼스는 학교 자체가 오는 게 아니라 예술영재교육원이 오는 거네요. 최근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 및 일반 전형 교육생을 모집했다고 합니다. 네, 다음은요. 대전 안산 첨단 국방산업단지 투자 의향서 검토 완료하고 사업 추진 속도를 낸다고 하는 기사입니다. 대전시가 안산, 여기 안산은 대전시 쪽에 있는 안산이에요. 안산 첨단 국방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KDB 산업은행의 투자 의향서 검토를 마무리 지으면서 사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라고 해요. 1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 5월 25일 산업은행이 제출한 안산 국방산단 개발 투자 의향서에 대한 검토가 마무리 단계로 조만간 산업은행 측의 원안 추진을 골자로 한 답변서를 회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첨단 국방산업단지 대전 바로 옆에 그 계룡대에 이렇게 육해공군 본부가 모두 있고, 그래서 이제 국방연구원, 연구소 관련된 그런 일들을 하는 기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업체들이 대전에 많이 있죠. 이제 그런 분들이 더 잘 일할 수 있게 이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걸로 보입니다. 시는 이번 투자 의향서의 적정성 검토를 완료한 상태로 답변서 회신과 함께 본격적인 산업단지 계획 승인 절차에 들어갑니다. 사업 시행자 측이 수립한 산업단지 계획에 대한 검토가 마무리되면 오는 9월에서 10월 중 주민 공람을 거친 뒤 국토교통부의 산업단지 지정 승인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원래 그보다 앞서서 2017년에 LH하고 업무 협약을 맺고 진행을 했는데요. 작년 5월에 예비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이 사업 면적하고 사업비가 대폭 줄어들면서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해서 LH와 업무 협약을 해지한 바가 있다고 해요. 근데 이번에는 산업은행하고 하는 거죠. 현재 산업은행 측이 51% 지분을 갖고 국내 대기업 건설사 한 곳과 SPC를 구성할 계획으로 전해져서 이번에는 순수 민간 개발로 추진할 전망입니다. 시 관계자는 현재 일부 주민들의 개발 범위 내 재척 요구 등 일부 민원에 대한 조율과 수렴을 거쳐 산업단지 승인 및 그린벨트 해제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며 조성을 통해 국방 관련 기업들의 집적화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은요, 약간 어이없게도 느껴지는 그런 얘기가 있었네요. 내로남불 청 다주택자 비난에 해명 급급. 청와대 다주택자 참모들에 대한 비판이 거센 가운데 청와대가 잇따라 해명을 내놓으며 진화에 나섰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작년 말 청와대 고위 공직자들을 향해 한 채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6개월 내 처분하라고 지시했지만 6개월이 지나도 여전히 상당수 참모가 다주택자인 것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네, 국가에서 하는 정책에 그 핵심인 그 인원들이 말을 안 듣고 있잖아요. 우리 보고는 지금 하라고 하면서 본인들이 정작 안 하냐? 이제 이런 말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를 한 라디오에 출연해 당시 노영민 비서실장의 말은 수도권, 특히 수도권 규제 대상 지역의 다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공무원 출신은 서울에 집이 있지만 세종에 있는데 이런 사람까지 포괄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했다. 이 말 참 정말 이게 내로남불이죠. 자기들은 서울에 집이 있는데 세종에서 일을 해야 되니까 세종에 한 채 더 있을 수도 있지,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개개인의 사정을 들여다보면 다른 사람들은 뭐 아무 사정이 없어서 집을 팔라면 팔아야 되고 뭐 6개월 안에 들어가라면 들어가야 되고 우리는 온갖 그 족쇄들을 채워놓고 막상 본인들은 우리는 사실 뭐 그렇지 않지 하는 뭔가 특권의식 벗어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이날 브리핑에서 작년 말 노영민 비서실장의 권고는 당연히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며 당시 6개월 안에 팔았으면 좋겠다는 것은 법적인 시한을 제시하고 반드시 그 안에 팔고 신고하라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도 권고에 따라 집을 판 분도 있고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6개월이 지날 수도 있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렇게 하라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국민들한테는 어쩔 수 없는 사정 안 봐주죠. 대출금 회수하고 어쩌고 뭐 세금을 막 엄청 물리고 다 하겠다고 했었죠. 최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조기숙 전 청와대 수석도 이들 다주택 참모의 처신을 문제 삼았다. 이어 부동산 정책 주무장관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물론 정세균 국무총리까지 나서 참모들의 처신을 비판했다. 비판 안 하면 즉 국민들이 다 화를 내게 생겼으니까요. 정 총리는 지난달 30일 국회 예결위에 출석해 공직자들이 솔선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네, 다음은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또 하나의 풍선 효과라고 보이는데요. 어떤 지역을 묶었더니 그 옆에 지역이 오르고 거기를 묶었더니 그 옆에 지역이 오르고 했는데, 그래서 지역을 다 묶었더니 이제는 아파트만 묶었잖아요. 아파트가 아닌 것이 올라요. 네, 사람들이 지금 내 돈을 가지고 내 또 공부한 걸 가지고 열심히 발로 뛰는 이 노력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만들어 가고 싶은데 그걸 하지마, 사지마, 가만히 있어, 이렇게만 하고 있고 그걸 어디다 어떻게 풀지에 대한 대안이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뭐가 하나 발표나면 그럼 그거 아닌 게 뭐지? 하고 사람들이 자꾸 찾게 됩니다. 빌라 오피스텔이 동났다고 해요. 6.17 빈틈놀이자 빌라 오피스텔 동났다.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재개발을 앞둔 빌라나 주거용 오피스텔 등 시세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6.17 대책에는 3억 원 이상 아파트 신규
구매 시 전세 대출을 회수하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주택이나 연립, 다세대, 오피스텔은 전세 대출 회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가 모든 규제를 아파트에만 집중하면서 생긴 풍선 효과로 서민 실수요자들의 마지막 보루인 빌라, 오피스텔 가격까지 올려놓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지금 이렇게 수요가 있는데 수요를 억눌러 놨죠. 수요는 억눌러도 그냥 기다리고 있다가 다시 사고 싶을 뿐이잖아요. 공급을 늘려줘야죠. 그래야 이 수요가 해소가 되죠. 해소되지 않게 꽉 잡아만 놓으면 이게 어느 순간에는 더 이상 못 참아 하고 다시 터질 게 뻔한데, 그러면 계속 집값을 올리는 역할밖에 안 할 텐데요. 왜 이렇게 계속 정책은 그게 뻔히 보이는데도 그렇게만 가고 있는지 참 답답하죠. 투자자뿐만 아니라 실수요자들도 최근 아파트의 대출 규제가 집중되면서 단독 주택과 빌라에 대한 관심을 키우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연립주택 매매가격 지수 변동률은 5월 마이너스 0.02%에서 지난달 0.06%로 상승세로 돌아섰으며 단독주택도 상승폭을 증가시켰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아파트가 아닌 3억 원 초과 단독주택이나 연립 다세대는 신규 매수하더라도 전세대출 회수 대상이 아니다. 아파트가 아닌 3억 원 이상 주택은 갭투자보다는 실수요를 위한 매수가 많다는 것이 예외 적용 이유다. 재개발 사업은 재건축 사업과 달리 실거주 의무 기간도 없고 초과이익 환수제에서도 제외된다. 자, 그러니까 뭐 재건축을 못하라고 했고 여기라도 가야 되는 상황인 거죠.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수요 억제 위주의 잘못된 정책 방향 때문에 서민들이 주로 매수하는 빌라나 오피스텔 가격까지 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네, 정책이 서민을 위한 정책으로 가고 있지 않다고, 그 효과가 전혀 다르게 나고 있다고 모두 다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얘기를 좀 들어주셨으면 하네요. 네, 오늘 비타민TV 뉴스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미스터 홈즈 부동산 호스트 박다영이었습니다.